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본인들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싶다, 이런 희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게 바로 증여라고 하는 법률 행위인데요. 하지만 이 증여에는 이 세금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존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상속 증여 관련해서 이 전문가인 이하나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억 원까지 뭐 증여세 없이 주는 방법, 뭐 이런 네. 영상을 제가 봤는데 상당히 솔깃한 주제인데요. 네.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자,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곳에서 제30조의 5항에서 지정하고 있는 법인데요. 이제 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모든 증여세를 다 5억까지 이제 그렇게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창업자금, 그러니까 자녀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자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억까지는 증여세를 내게 하지 않겠다, 이런 제도이죠. 상당히 귀가 솔깃한데요. 그럼 과연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5억 원까지 면제를 해주는 건지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창업 자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창업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 창업 관련 업종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제외되는 업종에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업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부동산 임대하고 유흥업은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는 웬만해서는 거의 다 이제 창업의 업종의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지정을 해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물류산업도 되고요, 학원 운영하는 것도 창업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웬만한 IT, 보안 뭐 이런 것들 다 망라가 돼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창업에 또 장려를 하고 이제 수년 전에 이제 그 조세특례제한법이 나왔고 이제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5억 원까지, 지금 사실 성인 같은 경우에 그 증여세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때는 5억 원까지, 무려 10배입니다. 10배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일단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 이제 업종 이외에도 또 살펴보면요.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이제 60세 이상의 부모한테 받아야 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연령 요건이 그렇죠.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연령 요건을 충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업종에 해당을 한다면 가능한 사안인데 5억까지는 아예 없는 거고요. 이제 최대 30억까지 단일세율 10%를 적용해서 네. 세율도 상당히 싸네요. 30억.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30억을 그 증여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30억에서 5억 공제해주면 25억이죠. 네. 그래서 25억에 10%면 2억 5천만 이제 내고 30억을 증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유리한 상황이고요. 증여세 신고 기한이 보통 증여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세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창업자금 특례 신청서까지 같이 제출하셔야지만 이제 요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아이디어들이 작동을 할 텐데요. 보면 일단 요 정도로 해서 요런 걸 한다고 해서 이제 증여세를 면제받고요. 네. 뭐 살짝 뭐 음식업을 하는 척 하다가 또 뭐 폐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뭐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이 편법적인 증여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어떻게 그거는 됩니까? 네, 그 사후관리에서는 창업을 꼭 이제 창업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그리고 창업 자금도 3년 이내 꼭 사용해야 되고 10년까지는 그 사업을 꼭 유지해야 하세요. 그래서 뭐 그 안에 뭐 폐업을 한다거나 업종을 뭐 바꾼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못 지켰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증여세 추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파격적인 제도 같은데요. 근데 이거 또 좀 지나친 특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또 얘기하면
증여세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증여세는 보통 10년 내 합산이 돼서 10년 이후에 혹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10년 내 받았던 부분이 이제 소멸되는 구조인데요. 그렇죠. 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실제로 증여세를 안 내게 해주지만 그건 당장에 안 내게 해주는 것 뿐이고 뭐 실제로 과세 이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과세 이연 제도라고 하는 거는 당장은 안 내지만 나중에 상속세에 무조건 합산이 된다. 네, 이렇게 봐서 실제로 상속세율이랑 증여세율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내지만 상속세 합산이 되면 당연히 증여세율만큼 이렇게 상속세율이 똑같이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점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제 상속 과정에서 상속과 합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세금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당장 이제 자녀분들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당장 세금 부담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보통 받는 사람이에요. 그 자녀분들 뭐 창업하기도 힘들어서 부모님한테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여세까지 부담한다는 거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조금 부담이 좀 덜 하실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게 창업자금 증여를 받은 다음에 뭐 한 20년, 30년 되면 상속에 합산이 안 되나요? 20년 상속되면 합산이 되죠. 그것도 되는 거죠, 당연히. 기간과 관계없이. 네,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된다고. 무조건 합산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사후관리라는 게 있고 이게 계속 이제 국세청에 저희가 자진해서 보통 증여세 특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증여는 여전히 저희들한테 큰 이제 관심 사항인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증여를 했는데 아직 뭐 아무런 연락이 없다. 편법적인 증여를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 근데 좀 불안하긴 하다. 이거 그냥 있으면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솔직히 현장에서 이 세무 상담하시는 세무사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그 말씀도 굉장히 맞으세요. 왜냐면 증여라는 게 우리가 그 법적으로 정해진 뭐 한도가 일반적으로 직계 뭐 좀비속간에 5천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얼마나 빈번히 또 발생을 하겠어요. 그럼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뭐 국세청에서 다 일일이 짚어서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세무조사라는 게 증여 때문에 터질지 뭐 갑자기 뭐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서 터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일이고 그때 이제 내가 이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 조사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터지면서 같이 이제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까지 안 걸렸다 하면 조금 다시 돌려놓으시던가 아니면 자진해서 신고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녀와 그 부모님 간에 돈이 부모님이 이렇게 줬어요. 근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동거래 과정에서 이렇게도 온 거예요. 그럼 이거 해서 결국 똔똔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그걸 갖다 일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렇게도 중요 봤다는 사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네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증여라는 게 사실 그 시점이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년 전에 이제 뭐 부모가 자식한테 5억이 갔어요. 추후에 이제 5억을 일부 넘어갔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증여 저것도 증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금전대차 거래를 보려면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그 요건을 좀 갖춰놔야 되거든요. 증빙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그걸 빌려줬다 그래서 오고 가서 똔똔이다라고 주장하려면 일반 대출기관하고 똑같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대출기관에 5억을 빌려서 이자도 없이 뭐 무상으로 빌려주는 곳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매월 이제 그 국세청에서 정한 이자율이 세법상 한 4.6% 정도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자를 계속 주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거는 일반적인 그 차용거래라고 볼 수 있어서 똔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정말 그냥 돈이 한 큐 가고 그리고 또 뭐 뜨문뜨문 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조금 국세청하고 좀 어느 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죠. 자, 이렇게 조사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조사가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금전대차 거래다. 그러니까 증여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지만 증여세가 추징이 안 되시는 거죠. 비교를 할 만한 게 뭐냐면 이제 배우자 간의 증여는 6억까지가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간에 그 돈이 오고 간 거는 사실 굉장히 명분이 많아요. 뭐 생활비라던가 여러 가지. 그럼요. 그래서 그 명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그 직계 좀비 속간에
금액에 대해서 보통 이제 증여로 추정하려고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교육비로 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또 생활에 필요한 측면에서 또 썼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강하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이제 그 준비를 해 놓으셔야만 네. 좀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이 증여에 관한 이런저런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